오늘의 헤드라인은 진입장벽 낮아진 테니스 2030을 중심으로 실내외 밤낮 없이 너도 나도 친다 였습니다. 골대녀 덕분에 한동안 생활체육 중에서 풋살, 축구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테니스가 핫합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테니스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실내 코트장이 많이 생겨서 눈이나 비가 와도 상관없고 자외선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테니스복이 예쁘고 라켓 들고 있으면 뭔가 멋있어서 SNS에 올리기 좋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 골프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골프는 좀 가격이 비싸서 시작하기가 힘든데 테니스는 라켓이랑 테니스화만 사면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일단 좀 격렬한 운동을 원하는 2030들이 아주 즐겨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24시간 하는 테니스 실내 연습장이 많이 늘어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혼자 칠 수 없죠.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베텐러들은 솔로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죠. 통곡의 벽이죠. 그래도 요즘 테니스 60만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서 그 인기 편승해서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테니스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베텐을 주목하시면 큰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온 신과 함께 코너. 요즘 여기저기서 불고 있는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어서 테니스의 신을 모셔봤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선구자 이형택 감독님을 모시고 테니스의 모든 것을 알아볼 거니까 테니스는 1도 모르지만 테니스에 영업 나가고 싶은 분들, 테니스 입문자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이 멘트 예. 순서 왔을 때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걸 갑자기 이대로 이제 가실 겁니다. 네네. 예. 파이팅.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마이크 한 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괜찮은가요? 예. 아 좋습니다. 이거 해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또. 방송 저보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방송 저보다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해설이랑 뭐 예능도 지금 뭐 몇 개 유튜브도 하시고 예, 유튜브는 이제 뭐 개인이니까 일단은 뭐 구독하고 보험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보험을 들어놔야죠. 뭐 언제 보험 방송 끝날지 모르니까 나중에 끝나면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지. 테니스계의 서장훈이라고. 태장훈. 네. 선수 출신 깔깔이. 탑3 안에 드시는 분. 그렇죠. 서장훈, 강호동, 이영택인가요? 그러면? 깔깔이요. 깔깔이라면은 약간 좀 그 주전 같지 않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기지 김동현. 김동현. 네. 저하고 서장훈, 모태범. 이영택. 모태범. MC 롤은 아니고 지금 완전 패널킹. 약간 그 밑에 쪽으로. 주전급은 아니고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후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런데 좀 깔깔이 약간 아쉬운 없으면 좀 약간 아쉬운 그런 걸로 가야죠.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재밌는 운동을 좀 해보고 싶은데 헬스는 너무 지겹고 골프는 너무 비싸고 좀 색다른 운동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인기 만점 스포츠 테니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테니스 열풍의 편승에 테니스의 신을 모시고 테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테니스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승재 씨. 당신 아직 운동은
위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테니스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뭉쳐야 찬다에 나오는 이 조기축구의 깐족대는 머드리 아저씨인 줄 알지만 사실 이분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선수 생활을 하며 한국인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우승, 한국인 최초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 등 한국인 최초라는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한국 테니스계의 역사를 써내려간 분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태버지 테니스의 신 이영택 감독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태조죠, 태조. 예, 태조 이영택. 익숙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줄임말을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일단은 뭐 나이가 있다는 얘기. 나이는 사실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방송을 계속 하시니까. 하여튼 저랑은 그 가끔 마주치는 곳이 그 TVN 스포츠 채널에서 그 테니스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축구 중계 때문에 가끔 이제 분장실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네네네. 제가 워낙 알못이다 보니까 알못이긴 하지만 테니스 중계는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아셔야 되지 않아요? 테니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하시려면 그렇죠. 이제 기술적인 건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테니스 광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 지금 나이는 8순이신데 이제 그 젊은 시절부터 테니스를 많이 치셨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중계가 있으면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셔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같이 본 그게 있어서 볼 줄은 아는데 그 기술은 잘 모르죠. 쳐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진 게 그 테니스 중계를 하면 예전에는 랠리 중에서도 중계를 했어요. 랠리 중에도 막 공이 왔다 갔다 해도 뭐 크로스 다운드라 뭐 계속 떠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시청자들이 그거 싫어해요. 맞아요. 랠리 중에는 좀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끝났을 때도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주시죠. 근데 끝난 다음에도 몇 초 안 돼요. 잠깐 쉬는 시간이. 그래서 서브 눌라 그러면 또 다시 또 스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약간 좀 길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약간 좀 곤란해요. 끊었다가 다시 또 기억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 약간 테니스 중계는 꿀이다. 날방이다. 근데 이게 5시간씩 걸릴 수가 있어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5세트 그랜드슬램 5세트를 하면 이게 시차도 그렇고 그래서 새벽이고 유럽에서 그 윈블던이나 뭐 이런 거에 좀 한번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면 이게 한 윈블던 최고의 대회인데 잘못 걸렸다고 하시면 이게 중계를 하는데 뭐 맞아요. 출연료는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가는 게 아니라 출연료는 한 게임 한 게임이 같은데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사실 뭐 해설하는 입장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권순우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뭐 잘해서 이겨야 되지만 누가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빨리 끝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그 해설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축구 해설자들만 그 얘기를 안 해요.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축구 해설자들도 이제 좀 배부른 소리지만 뭐 승부차기 가는 거 싫어하는 해설자들이 있긴 한데 배부른 얘기죠, 사실. 그렇죠. 집에 빨리 보내주는 축구, 그 스포츠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해설자들, 캐스터들에게는. 맞아요. 유독 좀 짧게 경기 끝내버리는 선수, 고마운 선수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뭐 탑 선수들이 조금 그 랭킹 좀 낮은 선수들하고 했을 때는 금방금방 끝내주죠. 뭐 16강, 32강 이 정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6대1, 뭐 6대2 뭐 그래서 3대0으로 끝낼 때. 뭐 1시간 반 정도. 뭐 1시간 반 뭐 기본적으로 이제 3세트 해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5세트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테니스계의 이경규라고 하신 분이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신다고.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가 기권을 해요. 그러면 완전 땡큐지. 기권하면은 그 해설료 받아야 되나요? 뭐 똑같죠. 그래도 그 다음 게임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땡큐 베리 머치. 기권.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선수들 컨디션이나 그날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테니스 중계는 진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중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긴 시간을 대여섯 시간 중계할 때가 있는데 계속 랠리 중에 캐스터 해설자들이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 그 대회를 할 때 이게 이제 해설하는 그 부스가 딱 정해져 있질 않아서
해설을 하는 소리가 시합할 때의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하다가도 딱 찬스볼이 왔어요. 예. 어프로치가 딱 왔어. 예. 나는 힘을 빼고 딱 치려고 그랬는데 해설자가 찬스야! 그러면서 소리를 치려고 그래. 갑자기 공 치려고 그러다가 힘이 팍 들어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영택 감독님 선수 시절엔 다 들렸겠네요. 그렇죠. 그 시절에. 그리고 요번에는 뭐 포핸드로 넣어야 됩니다. 나는 백핸드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포핸드로 넣어야 됩니다. 막 이래서 일부러 막 반대쪽으로 넣어. 일부러 막 반대쪽으로 넣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해외의 그 막 메이저 대회 같은 곳에 직관을 가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계도 조용히 막 하는 편이고 또. 일단은 뭐 사실 뭐 중계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랠리 중에는 사실 조용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포인트가 끝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테니스는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된다, 박수만 쳐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네네. 근데 포인트 끝난 다음에는 뭐 소리 지르고 뭐 음악 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또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는 또 조용히 해줘야 되고. 집중하게. 예, 이제 뭐 코트 체인지 할 때는 뭐 음악도 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제 뭐 사람들 뭐 춤도 추고 이제 많이 하고요. 예. 사실 테니스 중계가 이렇게 갔는데 사실 비슷하게 배드민턴이랑 네. 탁구 같은 경우에도 랠리 중에 이제 코멘트를 안 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드민턴도 중계를 하는데 이용대랑 죽겠어요 진짜. 배드민턴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게 해외에서는 안 하거든요 랠리 중에.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스포츠국에다가 요즘은 추세가 배드민턴도 그 선수들의 그 숨소리랑 그 마룻바닥에서 삑삑거리는 그렇죠. 발소리 네. 그리고 그 휙휙 돌아가는 라켓 소리 이런 거 셔틀콕의 소리를 들어야 더 좋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계속 떠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이클리어 스매시 하이클리어 섹시 그것도 엄청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선진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용대와 함께 흥분 중이라고. 배드민턴이 아마 그 스피드가 제일 빠를 거예요. 예. 그 스매시 때리는 그 스피드가. 그렇고 탁구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테니스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저도 그 되게 그 고급 스포츠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그러셨어요? 예, 뭐 시골에서 뭐 그걸 어떻게 알고 시작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투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급 스포츠였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저희는 옛날에 이제 기업가 분들이 막 진짜 정관계 인사들이랑 테니스 막 약간 하면서 인맥 따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골프와 거의 동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군대에서 장군 차운전병이었는데 근데 장군님이 꼭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골프랑 테니스를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테니스는 고위급들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훈련소 가가지고 테니스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힘들다는 얘기 들어서 이거 테니스장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를 이제 갔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근처에 이제 테니스장이 좀 잘 정리가 됐겠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연병장에서 테니스장이 어디 있나 테니스 바로 보이면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누가 요번에 테니스 선수 이영택이가 들어왔다는데 딱 이 소리가 걸어가는데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쳐다봤거든. 네가 이영택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럼 테니스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테니스 관리병? 아니 그게 아니라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4주 훈련하실 때 그거 가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말에 끌려 나가가지고. 주말에 오히려 끌려 나가셨다. 오히려 손해 보셨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테니스는 제가 뭐 보긴 봤지만 잘 모르는 종목이라 그리고 또 요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테니스의 신을 이렇게 모셨는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테니스가 뜬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때 사실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니스는 이제 멀리서 사실 뭐 한 코트에서 4명 정도만 해야 되고 근데 단식을 한다 그러면 그 넓은 데서 이제 2명만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뭐 골프장까지 가기는 좀 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니스를 좀 많이 접하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가 이런 곳에서 테니스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 실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가에 조금 뭐 높이도 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 구애받지 않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코트장 색깔도 뭐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뭐 파란색에 뭐 녹색 이렇게만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 보라색도 들어가고 예. 색깔이 예뻐지다 보니까 이제 SNS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들이 좋죠, 좋죠. 좀 많아졌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성분들이 모이다 보면 뭐 남성분들이 모이게 따라가죠. 되는 거고. 예. 그렇죠. 2030 여성들이 가는 네, 곳엔 네, 남자들이 네. 3배 이상 몰려갑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요즘은 뭐 의류 쪽에서 골프 의류 쪽에서도 테니스 의류들을 좀 많이 또 그래요? 만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요. 예. 오, 그렇군요. 아무튼 뭔가 약간 귀족 스포츠 같은 이미지도 있고, 예, 의상도 예쁘고, 남자 옷도 예쁘고, 그래서 뭔가 테니스 시작한 사람들은 항상 치러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끼리 사실 뭐 잘 못 쳐요. 못 치는데 예, 서로 도우면서 쳐요. 옛날에는 좀 테니스를 좀 치시는 분들이 잘 못 치는 사람들을 안 쳐줬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약간 타박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가는 거를 좀 싫어했었어요. 아, 예. 뭐 가봐야 뭐 게임도 안 해주고 예, 예. 또 이제 자꾸 이제 뭐 미스하면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끼리 그냥 못 치는데 서로 그냥 받아주고. 뭐 그냥 좋아하고 뭐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공을 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냥 뭐- 좋아하는 거죠. 예, 남녀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그냥 같이 현장에서 예, 랠리하고 이런 그렇죠, 거가 그렇죠. 좋은 거죠. 예, 테니스 포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꼭 뭐 테니스가 예, 그렇죠. 뭐 오래돼도 안 늘어요. 합시다 러브. 네. 예. 핍시 러브가 아니라 네, 네. 예, 합시다 러브. 네. 예. 질겜 마인드. 예. 자, 아무튼 이게 테니스는 진짜 근데 뭐 저 같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려 그러면 조금 겁나는 게 이제 다칠까 봐. 아, 이제 무릎이라든가 뭐 팔꿈치라든가 이렇게 엘보 왔다는 분들을 근처에서 좀 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이제 그 용품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가벼우면서 그 공이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 예전에는 좀 라켓이 많이 무겁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선수 누가 뭐 쓰더라. 아. 자기 실력하고 상관없이 예. 장비병. 페데러가 이거 쓰니까 본인이 지금 뭐 공 넘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쓰니까 이게 안 나가거든요. 뜨끔했네요. 뭐, 그거부터 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골프 하시는 분들이 똑같죠. 선수들이 쓰는 거를 백돌이가 이제 선수들 쓰는 거를 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스윙이나 예. 잘못된 용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부상이 오고 그다음에 뭐 무릎 관절을 예전에도 좀 많이 다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바닥 재질이 사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스팔트 같은데 막 시멘트 같은 데서 그쵸, 이제 그쵸. 색깔만 칠해놓고 예. 하니까 이제 무리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뭐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많이 다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운동 능력이 좀 저하된 4, 50대들도 이제 초보로 시작을 해도 괜찮은 그렇죠. 운동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안 부리면 돼요. 4, 예. 50대 되면서 이제 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예. 20, 30대보다. 근데 이제 이기고 싶어서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부상이 생기는 거지. 예. 뭐 준비 운동을 뭐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4, 50대에서도 시작을 해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축구 쪽에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도 테니스를 여기 자주 배우고 있고 네. 박지성 선수도 네.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데 런던 윈블던에 살아요. 또 동네가. 그렇죠. 저도 한번 거기 놀러 가봤는데 이제 산책하다 보니까 그 윈블던 테니스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바로 산책 거리에. 네. 거기서 근데 테니스를 또 배웠었어요. 아. 근데 요즘 무릎이 아파서 못 한다고. 그게 아마 무릎이 아파도 거긴 잔디여서 예.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축구하다가 무릎이 많이 다쳐가지고 네. 아마 요즘 좀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축구 선수 출신들이 예. 테니스를 하면 빨리 늘어요. 아, 그럼. 움직임이 축구랑 거의 비슷해요. 이 방향 전환하고. 앞 뒤로 민첩성 필요하고 점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단 오를 때도 좀 낑낑거리는 분이어가지고 좀 연골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사 한번 맞아야 돼요. 저도 좀 예. 되게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웠었는데 예. 그래도 뭐 요즘 주사가 잘 나와서 그거 알겠습니다. 맞았더니 괜찮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행복한 쿼카님 2주 전에 테니스 등록하고 이영택님 땡튜브 구독했는데 베텐에 나오시니까 신기해요.
그 머드리 네, 예. 머드리 TV입니다. TV, 네. 머드리 TV 네. 지금 하고 계시죠? 구독자 한 13만 아직 조금 안 되는데요. 예. 저도 네. 구독 눌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한 20만으로 좀 빨리 좀 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테니스의 어떤 기술 같은 걸 많이 강습을 좀 해주시는 느낌인가요? 일단은 뭐 레슨을 이제 처음에 좀 몇 번 하고 했었는데 예. 레슨을 하면 사실은 뭐 그 테니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그 이영택을 이겨라 해서 이기면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이었다가 예. 요즘은 이제 200만 원으로 좀 올렸어요. 오, 그러면 이제 약간 아마추어 음지 그렇죠. 있던 선수들이 한번 네. 내가 레전드 이영택 한번 꺾어본다. 그렇죠. 도전하는. 예, 랭킹이 이제 아마추어 중에서 이제 랭킹이 높으신 분들이 예, 예. 나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오호. 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사 맞으신 거냐고. 그렇죠. 돈 걸어서 주사 맞으셨냐고 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주사를 안 맞고 지는 게 더 예. 손해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맞는 게 좀 낫고 예. 일단은 뭐 언제 다시 연골이 잘못해서 수술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사를 맞아놓고 열심히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자, 그리고 한기동님, 이영택님 경기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테니스 한 지 1년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미스터 송님, 머드리 이영택님, 운동 1도 안 하는 배영에게 테니스 영업 좀 해주세요. 오늘 뭐 하루 종일 하실 거고. 뭉찬팬님, 지난 월드컵 때 뭉쳐야 찬다 김성주, 안정환 친분으로 MBC 중계 보셨나요? 배성재가 중계하는 SBS 보셨나요? 이걸 뭐 이걸 뭐 SBS를 보셨을 리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예. 이광용 아나운서가 제 친구입니다. 아, KBS. 찐친이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광용 아나운서도 테니스를 잘 쳐요. 예. 근데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가 약간 이제 좀 사실 그 캐스터하고 해설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KBS가 좀 약간 좀 딸리긴 했죠. 아, 요번에 예, 해설하시는 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시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예. 친구가 네. 그래도 여기를 봐줘야 되지 않겠냐 아, 해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아, 3서를 솔직히, 돌아가면서. 3사를 돌아가면서 이 해설위원들이 어느 정도인가 예. 어느 정도 케미가 잘 맞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현직 해설자이시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네. 모니터를 하면서 보셨군요. 좀 돌아가면서 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SBS 박지성, 이승우. 일단은 뭐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좀 차분하긴 했죠. SBS는 SBS는 좀 너무 차분해서 네. 흥이 좀. 아니. 그래도 이제 그 핵심 그거는 이제 좀 잘 찝어줬죠. 우선은 이제 좀 그 사실 저는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제 사실은 되게 좀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박재성 해설위원도 굉장히 잘했고요. 캐스터는 뭐 저는 뭐 확실하게 거기는 또 믿고 있으니까 SBS는. 무슨 안 하셨어요? 예? 그때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해설이 제가 SBS 중계했죠. 그러니까요. 예. 캐스터. 그래도 뭉찬 인연이 있는데. 거기는 뭐 보긴 봤죠. 근데 안 본 건 아니고 봤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체 좋아하니까 저는 그거를 봤었어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동계올림픽 때 그 누구랑 하셨었죠? 그때 막 하는데 막 일어나니까 막 제갈성렬. 제갈성렬 그걸 막 일어나니까 막 자꾸 끌어내리고 막 안 치고 막 이랬었던 억제기 역할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저 정도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네. 저를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팬이에요. 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당연히 MBC 보셨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테니스 좀 접한 분들이라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이형택, 1976년생 강원도 횡성 출생, 9살 때 처음 테니스를 시작, 고3 때 42연승, 전국대회 6관왕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 이후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복식 은메달,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0년 US 오픈에서 16강에 오르며 한국 테니스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
2003년 한국인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ATP 투어 우승을 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07년 당시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순위인 세계 랭킹 36위, 복식 세계 랭킹 95위를 기록, 단식과 복식에서 모두 세계 100위권 안에 들며 선수 시절 온갖 한국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 기록과 최연소 기록을 세우던 레전드. 2009년에 은퇴를 하고 현역에서 물러나 현재는 오리온 테니스단 감독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테니스 중계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2019년 뭉쳐야 찬다, 어쩌다 FC 창단 멤버로 예능에 출연, 머드리에 이어 현재는 골키퍼로 전향해서 마그리로 활약 중. 현재 뭉찬과 내일은 위닝샷에 출연 중이며 땡튜브 머드리 이형택 TV를 통해 테니스 땡튜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태버짓입니다. 태버짓. 근데 처음에 어떻게 테니스라는 종목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횡성 우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운동부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뭔가가 이제 막 뭐 철망이 올라가고 뭐가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니스라는 종목인데 그 노란 공 막 이런 게 너무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수업 끝나고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 근처에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당시에 이제 오셨던 테니스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으로 이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네네. 그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테니스를 처음에 그쪽으로 안 오시려고 그러셨었대요. 발령이 받았는데 예. 그래서 가는 대신에 그럼 테니스부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테니스부를 이제 처음 만드신 거예요. 아, 횡성에다가. 네, 예. 우천에다가. 근데 예. 이제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 그 선생님의 생각은 축구를 잘하면 모든 스포츠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를 시키신 거예요. 축구를 일단 좀 해봐라. 네, 4학년, 5학년, 예. 6학년을 다 모아놓고 뽑은 거예요. 예. 거기서 가위바위보 시켜서 6학년 형들이. 예. 근데 제가 한 5번째인가에 제가 4학년이었었는데 저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축구의 재질로 일단. 네, 예. 그 형들이 예. 자기 편을 뽑는데 예. 이게 6학년, 5학년, 제가 4학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이제 얼마나 잘하니까 이제 뽑혔냐? 예.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신 거죠. 네네. 저놈 봐라, 저놈이 왜 벌써 저렇게 뽑혔지? 했는데 제가 거기서 또 발빠른 발놀림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또 준족을 보여주시고 일단 뭐 그때는 뭐 축구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뭐 차고 뛰는 거죠. 뭐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해봐라. 음. 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를 몇 개를 했죠. 공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면 계속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관상이 약간 김민재상이시라고. 그래요? 이거 뭐 처음 듣는 예. 얘기인데. 뭐 일단은 뭐 중앙 수비수였으니까. 중앙 수비를 또 하셨어요? 네. 센터백을. 예. 예. 축구계 인재 손실이 있었네요. 중앙수.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축구부가 없어서 그렇지. 예. 저희가 뭐 축구부가 있었으면 제가 뭐 축구를 하지 않았었을까. 진짜. 사실 그랬을 뭐, 수도 있네요. 예, 저희 또래에서는 뭐 제가 그러니까 1대1로 하면은 편이 안 됐었어요. 3대1로 해야 편이 됐었지. 예. 알겠습니다. 네. 저쪽은 3명을 하고 나는 혼자 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다. 이제 이렇게 됐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그 축구 실력으로 일단 뽑았는데 테니스부로 이제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축구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축구를 잘해야 뭐 모든 스포츠를 잘한다 생각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를 보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뭉찬에서 지금 2군으로 강등되셨죠? 예. 뭐 엔트리에도 요즘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깔깔이라는. 네. 생각해보니까 동나이 때 안정환이 하필 있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뭐 공격수는 아니니까 나는 예. 포지션을 수비수 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네요. 또 어떻게 축구 쪽으로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뻔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테니스를 치시다가 재능을 언제쯤 완전히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제가 테니스를 사실 되게 좋아했었고 테니스가 어떤 스포츠인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뭐 국가대표가 누군지도 몰랐었고 그냥 테니스가 좋아서 그냥 했었던 거고 제가 뭐 초등학교 때에는 사실 여자 선수들한테도 졌었어요. 정말요? 잘 못했어요. 기술
뭐 테니스를 그런 게 또. 이제 조금 예. 떨어졌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업을 다 하고 이제 했었으니까. 근데 운동 능력은 사실은 제가 좀 좋은 편이었었는데 네. 테니스도 그래도 뭐 구력이라는 게 있고 또 많이 치는 사람이 잘 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잘 못하다가 그냥 간혹 한 번씩 입상하고 뭐 이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완전히 이름이 좀 알려지신 상태예요. 뭐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름이 예. 알려지고. 와.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되시고 네.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최연소 기록 엄청 세우시고. 예. 자, 아무튼 이영택 선수의 기록이 2018년 그 호주 오픈 4강 진출했던 정현 선수 기록 등장 전까지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으로. 그래서 테니스 하면 그냥 이영택 뭔가 대명사였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조금 더 기록이 좀 오래 가길 바랬는데. 예, 정현 선수가 뭐 예. 예. 이거 뭐 살짝도 아니고 예. 뭐 월등하게 기록을 깨다 보니까 예. 예, 뭐 기분이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예. 근데 또 해설자 하실 때쯤에 그런 또 한국 선수가 나와주는 게 그렇죠. 또 좋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타이밍상. 사실 뭐 정현 선수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제가 잠깐 좀 같이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예, 주니어 때. 예. 그러니까 뭐 숟가락은 얹었다 봐요. 제가 뭐, 약간 또 성장에 도움을 밑거름이 됐다. 숟가락은 좀 얹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테니스 하면 뭐 많은 사람이 들어봤을 테니스계 빅3이자 고인물 로저 페더러,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이 전성기일 때 같이 또 활동을 하신 거죠. 네, 사실 뭐 이 지금 세 선수 중에서 지금 뭐 로저 페더러는 은퇴를 했지만 네네. 지금 뭐 조코비치하고 나달 선수가 뭐 22번의 그랜드슬램을 지금 기록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하고 지금 제가 같이 투어를 했었다라는 게 테니스로서는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맞대결을 하신 적이 페데러 선수하고는 2번 맞대결했고요. 승률이 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네.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세운 예. 역사적인 선수하고 예. 이제 같이 한 코트에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게임은 혹시 몇 게임을? 뭐 타이브레이크까지는 갔습니다. 예. 거의 뭐 그렇게까지 이제 좋습니다. 로저 페더러하고는 갔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달 선수하고도 이제 한 2번 했었고요. 네네. 나달과는 전적이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럼요. 해봤다라는 게 중요한 그럼요. 거지 뭐 그 선수를 이겨야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두 선수 해봤고 조코비치 선수는 사실 이제 뭐 제가 좀 랭킹이 더 높을 때 예. 독일에서 훈련을 같이 했었고요. 조코비치가 이제 주니어 시절에 예. 예, 내 미칠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 돈을 많이 받고 하겠다 이랬을 때 포부를 밝힐 열심히 때 해라. 그래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조코비치 애기 시절을 또 그렇죠. 한번 본 적이 네. 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 그 애들 올라갈 때 애기 보면. 때 싹을 밟아놨어야 되는데 네. 조언을 한 적 있다. 조코비치. 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조코비치 그 인간성을 본 게 예. 제가 그 한국의 홍성찬 선수라고 주니어 선수 네네. 당시 그때 이제 윈블던을 갔는데 조코비치를 만났습니다. 예. 와 거기서 와 마이 프렌드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영택 선수에게 네. 미스터 리, 와, 마이 프렌드, 야 롱타임 노시 하고 롱타임 노시 해주고 하고 그럼 옆에 있는 홍수환 선수가 우리 깜짝 선생님이 놀랐죠. 그래서- 조코비치랑 이거 프렌드다. 사진 찍어주고 다 했죠. 이야. 애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예. 롱타임 노시 하고 갔어요. 그냥, 굿바이. 사진 한번 찍고 롱타임 노시 앤 굿바이. 포토 굿바이. 그렇죠. 또 컨디션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 그 프로들은 또 시간이 없죠. 그 옆에 매니저가 되게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조코비치가 또 이영택 선수를 기억하고 그죠? 네. 예, 또 주니어 시절에 짬밥이 안 되던 시절에 또 이영택 형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상남자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만이야. 사진 하나 찍고 다음에 보자. 그렇죠. 이게 네. 상남자죠. 뭐 질질 끌 필요는 그렇죠. 있습니까? 예. 찐친이죠 그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2부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조코비치. 그래도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울고 먹어. 근데 사골도 그렇게는 안 울고 먹겠다. 아 이거 울거 먹어야죠. 조코비치인데. 아 이거는 뭐 평생이죠. 예. 근데 그 TVN 테니스 중계는 뭐 이렇게 결승 이럴 때 현장 중계는 안 가나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뭐 부담이 되죠. 예. 근데 호주 오픈 같은 건 사실 시간대도 괜찮아서. 네, 근데 할만한데 그게 뭐 예산이나 뭐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저는 또 안 하고 있고. 아 진짜. 근데 현장에서 하면 진짜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현 선수나 권순우 선수가 올라가면 가긴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올림픽 때는 그럼 어디랑 하세요? 올림픽이요? 예. 요번에 아시안 게임. 그렇죠. 보통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는 네. 어디를 하세요? 그동안 어디로? 먼저 연락 오는 것 타고 해요. 아 그동안 어디로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도쿄 올림픽을 KBS랑 하려고 했다가 예.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단복 받고 사진 다 찍어놓고, 찍어놓고 코로나 못 하신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아 네. 저희도 유도 이원희 네, 선수도 원이. 예. 그 딱 해설 전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빠져가지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4년마다 한 번 있는 건데 코로나 그때 당시에 걸려가지고. 그건 더구나 5년 만에 그러니까 돌아온 이번에. 건데. 아 KBS는 현장 갔었나요 그때? 아 근데 올림픽은 거의 현장 못 가요 테니스는. 그쵸. 네. 근데 그래도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없고 해도 그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 그래도 중계는 뭐 그쵸. 그거 재밌으니까. 하려고 하고. 네. 또 슈퍼스타들이 오고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기록이 이제 굉장히 큰 기록들이 좀 있어서 뭐 조코비치가 뭐 우승을 하면 뭐 그랜드슬램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올림픽 현장 가면은 아시겠지만 그 보통 AD 카드로 네. 웬만한 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이 디맨드라 그래가지고 이거 있어도 못 들어가는 데가 그 육상 100m랑 그 농구랑 테니스. 아 그래요? 네. 아 테니스 못 들어가요? 테니스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티켓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걸로 각국의 취재진들 다 신청하기 때문에 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아마 테니스는 아마추어들만 오다가 서울 올림픽 때부터 아마 프로 선수들이 네. 참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슈테피그라프가 예, 그때 처음 출전하고 예.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듣기로는 슈테피그라프의 방에 이제 뭐 라켓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거를 놨는데 그것까지 사람들이 챙겨가고 막 했었다라는 옛날에 이게 이제 프로들이 이제 뭐 나왔다 이래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있고 그랬었어요. 아 그라프 안드레 아가씨. 아 안드레 아가씨는 뭐 진짜 테니스 안 하는 사람들도 알았었으니까. 그러니까 힌기스 마르티나 힌기스. 아 진짜 여기서 연배가 나오네요. 마르티나 힌기스 그렇죠. 이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면 나이가 있으신 거죠. 힌기스 나올 정도면 여기면 근데 그분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힌기스가 마르티나 그래도 힌기스면 뭐 90년대 90년대니까 90년 그럼 그래도 한 50은 넘으신 하기스 차고 봤다. 하기스 차고 봤다고. 뭘 하기스를 힌기스 차고 봐. 게임을 뭐 그러면은 네. 샘플러스. 원고에서 소화 못한 질문 몇 개만 센스 있으시네. 해주시고 여기 이 정도 해주시고 2부 질문 소화하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텐 특별기획, 자, 오늘은 테니스의 신과 함께입니다. 테니스의 인기와 더불어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예능과 땡튜브에서 더 활약하고 있는 한국 테니스 레전드 이형택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부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화를 좀 못했습니다. 강찬님이 물어보셨거든요. 그 아드님과 두 따님도 테니스 잘 치시냐고. 일단은 뭐 아들은 처음에 좀 테니스를 하다가 예. 좀 재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이제 뭐 코딩하고 이제 그 컴퓨터 게임 뭐 아니면 이제 뭐 로봇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은 테니스를 하다가
저의 잔소리 때문에 아, 그만두게 되고 막내는 지금 이제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미나 양.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운동 신경이 좀 좋아가지고 네, 다른 스포츠도 좀 잘 하고. 야, 나중에 그러면 따님의 중계를 그 해설하시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사실 뭐 해설보다도 그 관중석 옆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건 해설하셔야죠. 온 국민이 그거를 함께 느껴야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차범근 감독처럼. 차범근 감독님이랑 그 누구죠? 차두리. 차두리 선수 뛰었었고 그 네. 체조. 여웅철. 여웅철. 예. 네. 여웅철 해설이요. 저는 사실 근데 울 것 같아요. 예. 그런 막 걸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보여주셔야죠. 예. 눈물은 뭐 또 한 눈물 하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그 머드리 이영택 TV 것도 함께 켜놓으시고 예. 그렇죠. 예. 슈퍼챗 팡팡 터지고. 그러면 해야 되겠는데. 그때쯤이면 구독자 수도 좀 더 늘고. 그럼요. 100만 가는 거죠 그냥. 예. 뭐. 미나 양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미나가 사실은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자기가 이루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힘들어서? 너무 어렸을 때 그 얘기 해놓고 지금은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슬슬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몸이 엄청 힘든 거니까 운동이 진짜. 그 이동국 선수 딸도 테니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재아, 재아인데 요즘 이제 좀 부상을 좀 그렇죠. 입어가지고 조금 아마 거의 이제 좀 회복돼가는 단계 아닌가. 예. 그러니까 두 번을 다쳤어요. 사실 선수가 부상이 이제 계속 제일 그 힘든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재활하는 게. 예.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다른 건 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상을. 그렇죠. 이동국 선수도 그 무릎 부상이 좀 많았잖아요. 예. 이게 테니스라는 게 진짜 축구처럼 몸을 엄청나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역사시키니까 몸싸움은 없는데 방향 전환이나 뭐 이런 좀 격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골키퍼를 뭉쳐 찬다에서 맡으시잖아요. 네. 그 동체 시력이 테니스 선수는 좋은 걸로 또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골키퍼가 잘 맞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필드에서 뛰지 못해서 골키퍼로 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안정환 감독은 탐탁지 않아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인생이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지소연 선수라든지 이기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와서 슛을 날렸는데 그게 제가 막았다기보다는 공이 와서 정면으로 왔어요. 골키퍼 빛나는 슛이 돼가지고 몇 개를 좀 막았더니 이게 강제 슈퍼 세이브. 그래서 이제 저도 골키퍼 쪽으로 좀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거하고 몸이 조금 달라요. 움직임이 예전에 이제 30대나 이럴 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시즌 1 때는 사실 수비 쪽으로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거의 에이스였죠. 제가 중앙 수비수 진짜 항상 지금 얘기지만 이제 그때 촬영이 끝나고 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운전하면서 다리에 쥐가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직접 운전하셨군요. 그렇죠.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또 한 용인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으면 저희 집이 시흥인데 차가 밀리면 한 2시간씩 걸려요. 아이고. 주말에 이제 이제 그 외제 갔다가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가다 보면은 이제 다리에 쥐 올라오면 잠깐 좀 세워놓고 좀 있었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진짜 그때 진짜 수비의 전설, 진짜 김민재 상이 맞으셨는데 홍명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거의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보면서 영상까지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영상 보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많이 따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어렸을 때 또 그 재능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골키퍼 포지션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90하하호호님 요즘 내일은 위닝샷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여자 연예인 테니스팀 감독으로 나오시잖아요. 누가 가장 테니스에 소질이 있나요? 참고로 저희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위닝샷 출연자인 한보름 씨가 베테랑에 출연하거든요. 한보름 씨 실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장은 해요. 예. 그러니까
성장이 그런 거죠. 이제 예. 뭐 빠른 사람이 있고 네네네. 느린 사람이 있고. 아, 예. 빠르진 하지만 않다. 뭐 열심히는 하는 친구입니다. 아, 예, 열심히도 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아, 예. 일단 테린이고, 예. 예, 일단은 뭐 저는 성장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장을 아, 하더라고요. 성장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있다. 아, 열정은 있고, 네. 열심히 하는 착한 친구. 네. 예. 그러니까 보면 뭐 SNS에 사실 뭐 공치는 거보다 옷 입고 라켓 들고 뭐 이런 이쁜 사진 올리는 게 더 많은 친구예요. 아, 그것도 좋은 거죠. 아, 그렇죠. 테니스의 열풍에 또 일조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예. 뭐 그 사진을 뭐 한 번 갔을 때 몇 번을 찍어놓고 그걸 계속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테니스장 가는 사진은 계속 올라와요. 감독 입장에서는 뭐 좋습니다. 그렇죠.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보 가산점. 예. 테니스의 신이 아니라 돌림의 신이라고. 예. 사람 돌리는 거 잘한다고 하시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지금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홍수아 씨. 홍수아 씨. 예, 어쨌든 그 여자 테니스 이제 동호인 쪽에서는 이제 국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하부 쪽에 지금 홍수아 씨는 이제 올라갔어요. 개나리부라는 곳에서 우승하는 바람에 예. 국하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중에서는 뭐 지금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아마 홍수아 씨가 지금 제일 잘 하지 않을까. 야, 네. 홍수아 씨는 뭐 야구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테니스도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 운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이게 테니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국하부 정도 갈 정도면 그 남편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다 보내놓고 테니스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 정도예요? 거의 테니스장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예. 뭐 한 5년 이상 뭐 10년에도 국하부 못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홍수아 씨는 3년 만에 지금 국하부를 갔어요. 와, 그럼 재능이 진짜 좋은 거네요. 물론 뭐 파트너를 뭐 좋은 파트너도 데리고 하긴 했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실력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가장 좀 소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분은 지금까지 방송된 분량만 놓고 볼 때 저는 소질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소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시면 발전을 한다. 가장 천천히 발전하는 분은 예. 네, 천천히 발전을 예, 하는데 가장 좀 더. 예. 일단은 사실은 뭐 한보름 씨는 예. 그러니까 그 한보름 씨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백지였어요. 좀 백지였다. 백지였어요. 예. 뭐 그랬다가 지금 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서브도 넣고 공을 예. 쫓아가요. 아하. 처음엔 공이 뭐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네네네. 공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기다. 예. 네. 일단은 뭐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예. 뭔가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의 성장 서사가 사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니스 입문자들이 궁금해하는 테니스의 모든 것을 답해드리는 테니스 Q&A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머드리의 테니스 특강.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일단 저희 배텐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땡 먹자님이 솔로들은 테니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또 통곡의 병님 같이 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혼자 벽이나 기계랑 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요즘은 예. 그 혼자서 연습하는 그곳이 많아졌어요. 24시로 해서 어떻게 하죠? 24시간이고 머신이 이제 예. 공을 던져주면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신이 서브를 넣어주는 건가요? 뭐 서브보다도 그냥 이제 랠리를 할 수 있게끔 공이 예. 나와요. 그러면 공을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거기서 치는 거예요. 포핸드도 치고 백핸드도 치고. 근데 랠리를 내가 쳤는데 그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받아주고 그냥 혼자서 공을 치는 거죠. 뭐 랠리는 이제 벽하고 치면 랠리는 할 수는 있죠. 네. 옛날에 그 벽에다가 정구 하듯이. 네, 옛날에는 사실 그런 벽이 많아서 예. 사실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네네. 네, 그쪽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베텐에서 통곡의 벽이 아니라 벽의 통곡이라고. 네. 벽이 솔로들을 상대하느라고 눈물을 흘린다고. 근데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 그 벽치기예요. 벽치기가 원래 좋은 걔는 방법인가요? 미스를 하지 않아요. 벽은 내가 미스하지 않는 이상 걔는 예. 계속 줘요. 벽은 솔직하다. 그렇죠. 네. 면벽 수련. 네. 예. 벽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시면. 서 있는 죄죠. 벽은 서 있는 죄죠. 예, 알겠습니다. 벽은 일정하다. 벽은 실수하지 않는다. 명언이네요, 진짜.
송재화님, 테니스 배우려고 알아보니까 수업을 2, 30분밖에 안 하던데 2, 30분으로도 운동이 되나요?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전신 운동이고 네. 유산소 운동이고 사실 뭐 다이어트 하면서 살 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려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20분이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지만 20분을 사실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던져주면 사실 20분도 잘 못 쳐요. 저는 5분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5분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분 가지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거를 다 소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치의 이제 어느 정도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주느냐, 조금 더 많이 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가서 이제 그런 머신기 가지고 혼자 네. 연습 좀 부족하면 좀 더 하고. 그렇죠. 벽과 함께 연습하시고 네. 이게 테니스라는 게 진짜 엄청난 운동량이기 때문에 코치님들이 이제 코스로 뿌려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입에서 단내 나실 겁니다. 네. I025578님 테니스 라켓이랑 배드민턴 라켓이 비슷하잖아요.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그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뭔가 그 그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 왔는데 배드민턴 잘 치면 테니스도 잘 치나요? 제가 얼마 전에 배드민턴 선출이에요. 예. 근데 테니스를 3개월을 했대요. 여성분이신데. 예. 근데 서브를 넣었는데 와 140kg가 나와요. 근데 테린이가 140kg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40kg 나온다고요? 예. 남자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배드민턴을 하신 분들이 테니스를 하면 잘하는 게 스매시하고 서브가 엄청 좋아요. 스냅이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도움은 되죠. 네, 굉장히 잘하실 수 있죠.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스텝이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스텝이 그리고 다르고. 배드민턴은 이제 손목을 좀 많이 쓰잖아요. 예. 테니스도 손목을 쓰는긴 하는데 그 쓰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만 조금 뭐 하시면은 어쨌든 뭐 빨리 넣으실 수 있죠. 뭐 탁구 네. 하시는 분들도 도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운동이라는 건 뭐 서로 당연히 도움이 되겠는데 어쨌든 네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전에도.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있어 보이게 답변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예. 자, 나달 말고 수달님, 테니스 입문하려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까요? 견적을 테니스 신에게 견적 뽑아달라고. 개인 라켓은 사야 되나요? 테니스화가 따로 있던데 그냥 운동하시면 되나요? 이런 거는 그 저기 초록창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지만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테니스화를 신어야 부상이 안 생겨요. 그 런닝화나 이런 걸 신으면 저희가 이제 그 방향 전환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화를 신는 게 부상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테니스 라켓은 뭐 이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뭐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냥 뭐 나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뭐 그냥 집에 있는 무릎 튀어나온 유니폼 입고 나가셔도 되고. 일단 반바지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죠? 반바지가 좋죠. 반바지에 약간 그 피케 셔츠. 약간 요즘은 사실 뭐 카라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네네. 카라를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라운드 티셔츠도 많이 입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비용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이시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들어갈 게 많거든요. 잘하면 더 이제 잘하는 라켓으로 바꾸고 싶고. 이거는 한보름 씨한테 물어보자고 하신 분 있고요. 패션 쪽이니까. 그 옷 자주 갈아입더라고. 브랜드도 다르고 뭐. 아니 사실 또 테니스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아름답잖아요. 네. 테니스 치는 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감이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딴 거 안 해도 장비를 하나 그냥 사서 이렇게 놔두면 그냥 든든하고 좋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사용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저도 뭐 제가 골프 이제 다른 종목들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골키퍼를 하다 보니까 장갑을 사실 프로들도 그 정도 안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군이신데 장갑 좋은 거 사셨어요? 뭐 한 8개씩. 그러다가 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거 장갑이 남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즘은 연습할 때도 새 장갑 껴요. 노이어도 그렇게 없겠는데? 예, 예, 요즘에는 연습할 때도 새 장갑 낍니다. 아, 예. 축구화도 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뛰는 건 5분인데 예. 축구화가 너무 많아. 와, 진짜 거미손이냐고. 손의 숫자가 거미손 같다고 하시면 되고. 자, 염창동 태린이님. 테니스가 멋있어 보여서 시작한 지 한 달째 됐습니다. 테니스 잘 치면 여자들한테 인기 좋나요? 질문 수준들이라 이거는- 지금 테니스의 신한테 물어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인기 좋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인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짱이에요. 어. 그럼 그 테니스를 잘하면 예, 예. 그 만약에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테니스 잘 쳐. 예. 갖고 놀 수가 있어요. 테니스장에서. 아, 미남들을 내가 갖고 놀 수 있다. 저 사람 막 뛰키고 저쪽으로 왔다 갔다. 되게 없어 보이게 할 수 있어. 약간 훈련시키는 느낌으로. 어설프게 보이게 할 수 있어. 나름 빛나는데 예, 예. 잘 치는 사람이 잘생겼어. 바깥에 나오고 옷 입으면 진짜 멋있어. 모델이고 막 네네네. 이래. 근데 테니스장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약간 바보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롱하면서 네, 왔다리 네. 갔다리 하면서. 네, 되게 없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예, 막 넘어뜨리고. 네, 그러면 예. 이제 막 여자분들이 이제 막 와. 그리고 여자분들 조금 가르쳐주고 예, 예. 혼합복식 하면서 멋있는 거 보여주고. 네. 조롱비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조코비치는 못 돼도. 사실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예, 예. 그 와이프를 테니스장으로 불렀거든요. 부르셨다고요? 네, 테니스장. 여친 시절에 아니면 네, 여친 시절에 예. 시합하는 모습을 봐야 예. 더 반할 거 아니에요. 테니스장에서의 예.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네네네. 더 좋아할 거니까. 내가 가장 멋있을 수 있는 홈그라운드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결혼 비결이신가요? 뭐 저는 뭐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필살기를 그런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주고. 네. 저 본업 필살기를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제 주위에도 테니스 잘 쳐가지고 결혼 이렇게 그래도 뭐 좀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한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뭐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야, 그러면은 자, 일단은 지금 2030 여자분들이 굉장히 테니스에 빠져 있으니까 베테너분들도 일단 한번 가서 테니스 네. 실력을 좀 늘려서 네.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야 내가 이제 잘생겨 보일 수도 있다. 네. 멋있어 보일 수 있다. 전기권 끊으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빨리 시작해요. 시작해야 구력이 예. 들고. 네. 예. 조롱비치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 가능성 있다. 이걸 또 답해 주셨어요. 네. 태린이 공주님. 오른손잡인데요. 테니스 치면 오른손만 두꺼워지고 근육 생기나요? 여자라서 팔뚝 굵어질까봐 테니스를 선뜻 못 하겠어요. 사실 뭐 팔뚝이 굵어질 정도면 예. 거의 뭐 매일 선수처럼 해야 돼요. 네, 선수처럼 해야 돼요. 뭐 그 정도 하실 거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근육이 팔뚝이 두꺼워지고 이게 아니라 뭐 건강해지는 거죠. 아니 뭐 쇳덩어리로 치나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팔 길이야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똑바로 하면 되는데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그러니까 팔도 길어지고 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그러면 뭐 골프도 뭐 한쪽으로만 하면은 뭐 허리 삐뚤어지고 뭐 할 수도 네.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선수들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로 그래서- 쓰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왼쪽으로 조금 더 일부러 좀 개수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물론 여자분들은 이제 또 뭐 수영하면 어깨가 너무 넓어지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걸로 맞아요.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성장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뭐 성장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 살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지 네. 뭐 굵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팔뚝에 이제 이런 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빠져요. 오히려 빠지죠. 예. 예. 오른팔만 빠질까봐 걱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왼팔을 또 따로 운동을 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 예. 근육이 붙는 건 뭐 좋은 겁니다. 오마오말 2229님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테니스 치고부터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아파졌다며 비추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자세가 안 좋아서 아픈 걸까요? 아니면 테니스의 고질병인가요? 테니스의 고질병인가요? 테니스 치면 고질적으로 이거- 알아야 되는 병이냐고. 이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잘못된 이제
그 용품을 예.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된 스윙 음.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테니스를 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픈 거는 아니고요. 예. 네. 그분이 유독 좀 뭐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아픈 거 아닌가. 바른 자세로 좀 쳐야 되고 네. 장비를 좀 이제 요즘 많이 가벼워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선수 누가 써서 이걸 써야 되겠다보다도 네네.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음. 이제 부상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질문이 제가 쓱 눈으로 동체시로 훑어봤는데 네. 전문적인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피해피머니님도 저희 동네는 코트가 별로 없어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테니스는 꼭 테니스장에서 해야 되나요? 아무 데서나 못하는 혹시 뭐 이렇게 그 뭐 공터 일단은 사실 뭐 랠리 하려면 일단은 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벽에다가 치시면 아파트 벽. 예, 좀 예. 이제 뭐 소음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일단은 기본기부터 사실은 다지시려면 본인이 이제 라켓 가지고 좀 이제 컨트롤 이렇게 이제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상가 예. 아마 어디 뭐 버스 타고 가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동네에서 아마 하실 수 있는 실내 코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상가. 예. 요즘은 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예, 뭐 작은 도시에도 뭐 다 있습니다. 그쵸. 예. 요즘 그리고 근데 뭐 사실 테니스장은 회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네. 예, 진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테니스장이 요즘 열풍이에요, 완전히. 좀 그나마 그 전문적인 걸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에 대한 지식이 되게 예. 이렇게 깊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거의 없네요. 네. 예. 영기민님. 이분은 테니스 좀 치신 분이네. 갓형택님, 서브 잘 넣는 꿀팁 좀 주세요. 아.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폴트가 나고 힘을 빼면 아리랑 볼이 됩니다. 네. 예, 요 정도가 그나마 야, 테니스를 쳐보군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서브를 잘 넣기 위해서는 예. 사실은 토스가 중요해요. 아. 네, 토스가 정말 이게 초보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스만 잘 올리면 스윙도 되게 편안해지고 좋은 서브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토스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자꾸 면을 만들어야 되고 뭐 힘이 전달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만 좀 돼도 좋고 사실은 뭐 운동은 사실 요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훈련이죠? 많이 해야 예. 예, 근육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뭐 서브가 좀 안 좋으시다 보면 좀 서브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게 테니스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이 서브입니다. 기합 소리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 되는데. 기합 소리 중요하죠. 기합 소리 이제 왜 테니스를 칠 때는 소리를 지르냐 이러는데 기합을 지르고 호흡을 해야 몸이 릴렉스해지거든요. 테니스는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칠 때 딱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내뱉어야 그 리듬이라든지 몸도 릴렉스해지고 오랫동안 뛰면서 그리고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차력하시는 분들이 입 막아놓으면 예. 차력 잘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을 칠 때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제 기압을 넣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압을 넣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경직을 풀어주고. 네, 샤라포바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좀 약간 좀 심하게 네, 그렇죠. 좀 해서 그렇게 했는데. 페더러는 약간 조용하게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페데러도 이제 호흡을 이제 하죠. 음. 네, 막 팍 이제 뭐 기업 넣는 것보다도 이제 약간은 이제 호흡 위주로 이제 하는 예. 선수죠. 그나마 조금 이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쨌든 쳐본 분이 보내주고. 진주 9391님, 테니스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근력 운동일까요? 아니면 유산소일까요? 병행하면 좋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뭐 근력 운동도 중요하죠. 이제 오래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그 공을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뭐 그런 요령도 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력이 있어야 파워를 낼 수 있고 또 부상도 또 방지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오래 또 뛰어야 되다 보니까 또 지구력도 필요하고. 그쵸. 사실 뭐는 필요하고 뭐는 안 필요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테니스 선수들은 진짜 보면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중간에 뭐 이제 가끔 입에다가 급히 뭐 넣는 선수들 네, 있잖아요. 바나나 이제 예. 먹죠. 바나나나 이제 초콜릿. 그걸로 되나요? 그냥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는 아, 야 이거 질문이 저야말로 지금, 질문 후지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먹으면서 아니 저걸로 되나 싶은 게 아. 저럴 거면 소세지나 좀 네. 이렇게 제대로 한번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일단은 시합 전에 이제 선수들이 예. 그 파스타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요. 파스타를 양념 없이, 아, 네, 양념 없이 이제 먹고 그다음에 시합장 들어가서는 이제 바나나 중간에 바나나,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식사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와. 바나나가 사실은 뭐 제일 빠르게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와, 근데 진짜 저도 뭐 바나나 한 네다섯 육포 같은 거 안 돼, 개씩 육포. 아 근데 자꾸 씹어야 되니까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순간 이제 소화가 소화가 이제, 좀 예. 그렇고. 시합하면서 계속 틀어말 수는 없잖아요. 기압, 안 되잖아요. 기압과 함께 빼면 되잖아요. 예, 집중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테니스장 보면서 네. 좀 이렇게 항상 느꼈던 게, 와 저렇게 긴 시간을 하면은 네. 좀 케이터링도 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좀 먹으면서 네. 하면 더 귀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어렵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시합할 때는 그 스포츠 드링크나 뭐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섭취를 하면서 사실 시합 한번 하고 나면 뭐 네. 많이 빠지면 뭐 한 3, 4kg도 빠져요. 와, 그러니까 진짜 쭉쭉 빠질 것 같아요. 네. 예. PPL도 좀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막눈광님 SNS 보면은 테니스장에서 사진 잘 찍더라고요. 테니스의 신으로서 테니스장에서 있어 보이게 사진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초 질문이긴 하지만. 솔직히 사진을 좀 예. 잘 못 찍어요. 아, 그러세요? 네, 테니스장 사진 잘 못 찍는데 예. 일단은 뭐 멋있게 좀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치는 모습을 찍어야 되겠죠. 아, 약간 네. 프로다운 공치는 모습을. 모습, 예, 예. 공치는 모습을 찍어야 되겠죠, 저는. 역동적인 모습을 찍어라.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약간 영상으로 찍어주면 더 좋죠. 아, 쇼츠나 영상으로, 뭐 이런 쇼츠로 걸로 해라. 남겨주면, 예. 예. 그럼 더 좋죠. 어. 예. 그러니까 스윙이 멋있었을 때는 그게 좋은데 네. 스윙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아. 영상은 남기지 말고. 사진을. 네. 예. 그거는 한보름 씨한테 다시 네, 거기 하겠습니다. 사진 굉장히 잘 찍더라고요. 한보름 씨는 네. 뒷모습을 찍는 방법, 뭐 앞모습을 찍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앞쪽이에요. 앞쪽이? 네, 앞쪽인데 잘 찍어요. 음. 네, 뭐 라켓도 나오게 해주고. 예. 네. 장인이에요, 장인. 네. 그 욜로졸로님, 이영택님 집 의자다리에 테니스공 꽂혀 있나요? 제가 옛날에는 테니스공이 사실 테니스를 아예 모르던 분들은 다리 그 밑에 삑삑거리는 맞아요. 소리 안 나게 맞아요. 하려는 그 예. 그 층간소음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식탁에 그걸 꽂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했어요. 테니스의 전설이신데 네. 사실 테니스공 정도는 꽂혀 있어야 이게 오히려 근데 와이프는 사실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네,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한 게 좋은 거고 저는 네네. 그래도 이제 의자 뺄 때 이제 약간 좀 끌리는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공은 뭐 널려 막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테니스장 근처가 이렇게 주워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저는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로 뜯어서 하죠. 그렇죠. 새 공으로. 새 공을 막 예. 그냥 바로 하실 수 있는데. 네. 예. 근데 뭐 그거는 조금 와이프가 좀 반대를 해서. 요즘은 그래도 공 색깔이 다른 것들도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란색 그 형광색 말고도. 근데 약간 뭐 그 분홍색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 사실 그런 걸로 이제 공을 치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약간 뭐 그냥 뭐 이벤트성 뭐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음. 색깔 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시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테니스장을 할 때는 원래 공 색깔하고 약간 이제 그 펜스 색깔하고 이게 좀 구별되고. 비슷하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색깔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형택 감독님의 사인 테니스 공으로 의자다리 해놓으면 진짜 최고의 멋일 거라고 하십니까? 네,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정승처럼 답해 주셨다고. 예, 답변의 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테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사실 테니스 안 친 분을 모셔도 이 정도는 다 답변해 줄 수 있는데 테니스에 정말 전설과 같은 분을 모시고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들의 질문 수준을 한번 체험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다버린 Q&A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광고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원래 예.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네요. 예. 예. 노는 수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계속 참 질문답지 않은 질문들 계속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 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질문들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오늘 신과 함께 테니스의 신 이형택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진짜 찐 테니스 팬들은 오늘 이형택 감독님과 함께한 배텐 듣고 진짜로 화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배텐이 원래 이렇게 좀 무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다 청취자들 때문입니다. 제 탓이 아니고. 예. 근데 뭐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 재밌고 사실 뭐 쉽게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예, 가볍게 예. 접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음. 테니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 게 되게 궁금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아주 기초 중에 기초적인 질문에 정말 테니스의 신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예. 뭐 여기에 그 라켓줄 텐션, 예. 라켓줄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그거는 뭐 배드민턴 아예 잘 채랑 몰라서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요.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뭐 봤을 때 똑같죠, 뭐. 예. 예. 배드민턴 목이- 채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뭐 모기 잡는 채하고도 뭐 모기 잡는 거 이런 거하고도 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전기채. 있으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낯 부끄러운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라켓채 관리 질문은 정말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서브 잘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러니까요. 예, 가장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욕심내. 예. 저 진짜 그 테니스를 하시는 분이시고 네네. 용기 내서 사실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잘 하고 예. 싶어서. 근데 진짜 말이 나온 김에 그 전기파리채 모기 잘 잡으시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저는 뭐 앉아 있을 때 잡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날아다닐 때 잡죠. 앉아 있을 때 잡는 거는 예. 그건 이제 골프 선수들은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저희는 뭐윙 소리가 나고 뭐 날아다닐 때 동체 시력으로. 예, 앉기 전에 예. 예. 역시 클래스가 다르십니다. 예. 자, 가장 어이없는 질문에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머드리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배텐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사실 나올 때 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예. 저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었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머드리 TV 예. 한 20만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 들으신 분들은 네네. 구독과 좋아요를 좀 그럼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저희 스포츠 레전드들은 뭐 박지성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또 많이 나오셨었기 때문에 좋아하고는 좀 예. 부담스럽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성인데. 예? 박지성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테니스의 선구자신데.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예능에서 또 이렇게 그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저희도 너무나 좋고요. 네. 앞으로 해설이나 뭐 다방면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영택 감독님 보내드리면서 5월 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능이 돼버렸네. 전문적인 질문이 하나도 없었네. 이게 전문적인 질문하기가 좀 알질 못하면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테니스 치고 막 그거 해야지. 참. 아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사실 이게 참 터는 게 시간 잘 가요. 네, 사진 하나 네네네네. 인스타에 올릴 거여가지고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아시안 게임 때는 또 아직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테니스도 한번 좀 예, 하셔야. 저도 지금 하려고 각 재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